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또 한번 이야기하자면 알류 님이 "다들 자는 시간이라 그래요."라고 하는데 맞아요.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8시 에서 10시 사이 고 시간대에 좀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 시간에 못 합니다. 그 시간에 만약에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상 이 시간에 여는 이유는 그 아이 재우고 이제 육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거니까 항상 이 시간에 하는 거라서.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라이브에 와준다는 게 진짜 큰 의미인 거 아세요? 팟캐스트나 뭐 OTT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 시간에 컨텐츠를 맞춰서 듣는 거잖아요. 공중파 TV라든가 이런 라이브에 오는 거는 이 라이브에 청취자들의 시간을 맞추는 거잖아요.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시간을 맞추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라이브에 와주시는 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. 왜냐면은 저부터도 지금 생방송은 잘 안 보거든요. 그 TV를 봤을 때. 그 대부분 다 뭐 웨이브나 티빙 같은 걸로 다시 보기로 보지, 굳이 생방송 기다려가면서까지 드라마 같은 거를 보진 않아요. 근데 그런 제 심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, 이렇게 매주 수요일 밤 11시마다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 시간 기다렸다가 맞춰서 이렇게 와주신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예,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,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란이 될 만하거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좀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 박제가 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,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얘기들이 또 재밌는 얘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엑기스는 또 이렇게 라이브로 와주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특전으로 좀 남겨두고 싶은 생각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아, 그쵸. 기다리는 맛이 있다고. 제가 좋아하는 게임 팟캐스트를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한 거를 이제 팟캐스트화를 시키시는 분들인데, 그분들은 이 무편집본을 따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건 유료로 이제 제공을 하더라고요. 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그 무편집본을 제공을 하고, 그냥 일반 캐스트로 듣는 거는 이제 편집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해볼까라고 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집되는 내용들이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릇이 작아요. 완전 소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그 박제가 돼서 온라인상에 남았을 때 이제 어떤 여파가 오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종교 이야기 아니면 뭐 욕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뭐 라이브에서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, 뭐 라이브에서는 뭐 가끔 가다가 뭐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캐스트는 절대 안 남깁니다. 그런 것들.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서기가 싫습니다.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. 그래요. 초롱님이랑 알류님은 원래 이 시간에 주무시는데 이것 때문에 와주시는 거군요. 아이고. 초롱님이 나시님의 유머가 많이 편집돼서 아쉬워요라고 하는데, 근데 제 유머에 웃음이 나오시나요? 나오신다면은 정말 감사하네요. 이 유머 코드를.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는 제 개그 코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안 웃어요. 안 웃어가지고 약간 시무룩한데 이렇게 유머 코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. 오늘 오늘 복싱 2일차 후기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분이 지나가지고, 원래 주무셔야 되는데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계속하면은, 내가 이럴 것 같았으면은 그냥 나중에 왔지 왜 지금 이 시간부터 잠 설쳐가면서 왔겠어,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. 예. 복싱 끊으신 거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, 그래봤자 오늘 2일차고요. 내일은 회사 회식이라서 못 가고, 금요일에는 원래는 못 가는 거였어요. 왜냐면 금요일 퇴근하고 이제 설 명절 지내러 본가에 내려갈 예정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금요일 그 퇴근 후에 그 시간이 비었어요. 살 빠지겠어요. 맞아요. 살 빼는 게 주 목적인데, 그 첫째 날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제가 그래도 스피닝을 한 7년을 했거든요. 지구력 이런 건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첫째 날 이제 기본 스텝이랑 줄넘기, 뭐 기초 운동 이런 것들 배우고 나니까 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거 뭐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든데? 이거 괜히 끊었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막 약간 온몸이 이 약간 무협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 내공 실어서 때리면은 바로 이렇게 사지가 찢겨 안 나가는 게 아니라
뭐 고작 이따위 내공으로 뭐 간지럽지도 않구만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몇 초 뒤에 갑자기 이러더니 막 사지가 막 찢겨나가잖아요. 막 그것처럼 그 옷 1일차 후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. 아 진짜. 아 그래가지고 근육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운동을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갔어요. 일단 갔는데 와 오늘은 그 운동 커리큘럼 자체가 어제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이제 줄넘기하고 이런 건 똑같았는데 이제 원투 펀치를 배웠어요. 어제는 스텝만 했다면은 오늘은 스텝을 하면서 주먹을 뻗는 법을 이제 배운 거죠.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맨몸 운동을 시키는데 그 글러브를 낀 상태로 막 팔굽혀펴기 하고 그 버핏 시키고 그리고 그 샌드백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치는 거. 그러니까 그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 속도가 중요한 거죠. 그 최대한 이렇게 주먹을 뻗어서 빠르게 다다다다다다 치는 걸 했는데 와 그 미치더만 그 팔이 안 올라가요. 막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은 막 한 중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애들인데 걔들은 막 쌩쌩해요. 쌩쌩하고 그 성인처럼 돼 보이시는 분들도 막 쌩쌩하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난 못 따라가겠어. 그래서 제가 막 나중에 막 헤헷거리고 있으니까 관장님이 거기 그 회원님은 저 뒤에 가 계세요."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뒤에 쭈구리처럼 앉아 가지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제 하는 걸 봤고 오늘 이제 글러브를 처음 꼈는데 글러브 끼는 방법을 몰라서 막 낑낑거리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. 저는 뭐 누구 소개받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생판 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정말 그 일반 회원인데 관장도 아니고 일반 회원인데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글러브 끼는 법 이런 거 막 옆에 와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혼자 낑낑거리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이제 고인물들이 삐싱 뭐지? 뉴비구만. 어허, 자네 뉴비인가? 잘 왔네. 어허, 그래. 글러브 끼는 것부터 내가 뭐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하지. 막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되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복싱, 맞아요. 복싱 고인물들 착해요. 근데 이분들 반전이 있어요. 이분들 복싱 고인물들 특징이 뭐냐면은,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눈 깔고 지나갈 그 덩치들이거든요. 일단 기본 피지컬이 이제 뭐 배는 좀 나올 수 있어. 배는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어깨라든지 이런 체급이라고 하나요? 그게 와 달라요.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저분들을 이 체육관에서 안 만나고 그냥 길거리에서 아니면 뭐 술집에서 만났다 이러면은 이 고개조차 돌리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와 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막 해 주시니까 아 그게 좀 그 인상과 그 행동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너무 친절하셔 가지고 아 그거에 좀 놀랐습니다. 놀라서 좀 재밌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뭐 막 제가 막 헤매고 있으면은 옆에 와 가지고 "아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" 막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막 "아 저도 처음에 뭐 그랬어요.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"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좀 친해지 회원들끼리 이렇게 안면 트기가 쉬운 게 이제 그 샌드백 치고 할 때도 2인 1 조로 해요. 한 명이 잡아 주고 이제 한 명이 치고 이렇게 2인 1 조로 하기 때문에 그 짝지어 주는 것도 그냥 관장님 마음대로 약간 체급 봐가면서 이렇게 지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고 막 해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온라인 상이니까 이렇게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는 잘 못하는데 그런 성향인 사람이 되게 인싸들 사이에 섞인 그런 느낌이랄까요? 혼자 막 쭈글쭈글하면서 저는 막 되게 예의 바르게 관장님한테 뭐 하나 끝날 때마다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?"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다른 분들은 막 "와 막 화이팅! 뭐 힘냅시다!" 막 이러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.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 볼링장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라고 하시는데 맞아요. 볼링장도 이렇게 몰라서 못 지키는 그 에티켓들이나 룰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옆 라인이 볼링공 굴릴 때는 우리 라인은 굴리면 안 되는데 그 초보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옆 라인에서 굴리고 있을 때 막 같이 굴리고 하면은 옆에서 막 짜증 내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되게 친절하게 알려줘요. 저기요 잠깐만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뭐 룰은 뭐 이런 겁니다."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거든요. 그래서 볼링장도 그런 미학이 있는 곳이다. 테르지 님이 "요즘 사람들 친절해졌어요. 뭐 배울 때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말이 많아졌어요."
거리두기가 좀 덜해져서 그런가? 아, 이거 약간 좀 진지한 이야기로 갈 수가 있는데, 오히려 온라인이 더 공격적인 것 같고요. 잘 모르거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온라인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되게 잣대가 엄청 엄격하고 이런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온라인 세상만 보면서 '아 세상 너무 팍팍하다. 야 어떻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. 아유 이런 건 그냥 좀 넘어가지 뭘 저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나.' 이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, 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. 그런 성향을 뭐 숨기고 표면적으로 그러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, 오히려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너무 친절하시고요. 뭐 매너도 있고 되게 괜찮아요. 예. 그쵸. 다들 하하호호하고 뭐 그래요. '세상이 너무 팍팍하다.'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'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 보시는 건 어떨까?'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. 거기에 가 보면은 쪼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제가 간 게 이제 운동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해소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주먹질 치다 보니까 해소가 좀 되더라고요, 스트레스가. 그리고 이렇게 관장님이 샌드백을 들고 있고 제가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그 관장님의 스텝대로 제가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데,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흥분 상태가 돼 가지고 좀 약간 격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관장님이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가라앉히라고."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? 내가 모르게 속에 좀 쌓인 게 많았나?'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테르지 님이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다들 그냥 하하호호하다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뒷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하네요. 그런 경우는 그거다. 그냥 이제 속내를 숨기고, 그죠?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하호호하는 거. 워낙 다양한 그 케이스들이 있고 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뭐 모임의 성향도 다 다를 테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겉으로는 별 티를 안 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뒷담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일단 제 성향은 아닙니다. 네, 그래요. "그 자리에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"라고 하시는데, 만약에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이러면은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에둘러 잘 얘기하죠, 좋게 좋게. 웃으면서 얘기하는데, 그냥 아예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있다가 막 온라인이나 뒤에 가서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 그런 사람 한번 만나 봤어요. 면전에다가 대고 에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돌리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"당신 마음에 안 든다."라는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만나 봤거든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얘기를 듣는 대상이 저였어요. 듣는 대상이 저였어요. 아니 대뜸 그냥 자기 테이블로 오래요. 그래서 갔어요. 갔더니 "네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저한테." 근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. 근데 대뜸 예열도 없이 갑자기 강불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빌드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이제 시작부터 그런 얘기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 면전에다가 대고 술자리였는데. 그래서 좀 너무 당황을 했죠. 당황을 했는데 이게 막상 그걸 당해 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얼굴이 당연히 저도 당황하니까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하게 되긴 하는데, 야 이거를 예고 없이 훅 들어오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좀 바보처럼 듣고만 있었어요. 그냥 그러셨군요. 그런 부분이 불편하셨군요."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. 근데 왜 그런 거 아시죠? 소심한 사람 특.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워 가지고 '아씨 그때 그런 말 할걸. 그때 그 말엔 그렇게 받아쳤어야 됐는데.' 그거 아시죠? 그 앞에서는 그런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나 혼자만 안절부절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것도 좀 있고 좀 울그락불그락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'그때 그럴걸. 그때 이러고.'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. 근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또 하자니 너무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야. 그 얘기를 꺼내기 이미 늦은 거야.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이제 앞으로 연락할 일은 없어.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, 내가 나중에 생각났던 이 이야기를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나름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더라고요. 전 예전에 유명 유튜버 라이브 방송에서 어느 분이 "당신은 평론가로 불릴 급이 아닙니다."라고 이야기하는 빌런을 봤습니다라고 하네요. 아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요. 오늘 개봉한 유랑의 달이라는 작품 아시죠? 그게
그 소화성애가 소재잖아요. 그래서 그 원작 소설에서도 고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아무래도 원작 소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논란을 그대로 가져왔나 봐요. 그 일본 제작사에서 그 제일교포 그 감독님이 한국인 촬영 감독님과 일본인 배우들로 이제 만든 작품이에요. 약간 복잡하게 꼬였죠. 근데 제작사가 일본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일본 영화로 보는 게 맞겠죠. 뭐 좀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GV를 했는데 왜냐면 감독님도 제일 교포니까 한국말 할 줄 아니까 국내에서 GV를 했는데 그 질문 시간에 관객 중에 한 명이 감독님한테 당신 이 작품 되게 그 지금 트위터에서 논란되고 있는 거 아시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찬반이 오가더라고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GV 자리에서까지 뭐 굳이 면전에다 대고 민감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애초에 논란이 있었던 원작을 가지고 영상화를 했다는 거는 이제 제작사나 이제 감독님이나 그 관계자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그 논란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테고 그 작품의 특성상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그 논란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. 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테르지 님이 그 정도는 얌전한 편이라고. 아, 저는 GV를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그 현장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. 이동진 님도 그 공식 인터뷰였나 어쨌든 어느 영상에서 그 질문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. 맞아요. 아유, 근데 지금 잡설을 하다가 벌써 11시 25분을 지나고 있네요. 그러면은 아유, 죄송합니다.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자, 영화 뉴스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잡설할 때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. 영화 얘기할 때보다.